근골격계는 규칙적으로 근육을 사용해야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근골격계를 사용하는 것은 외부 자극과 관계가 있다. 외부 자극은 근골격계나 몸의 다른 체계에 지극히 큰 영향을 미친다. 신경조직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근육에게 뼈를 움직이라고 신호를 보낸다. 그 이유 중 가장 역사가 깊고 가장 최근에도 빈번히 나타나는 것은 배고픔이다. 배고픈 선사시대 사람들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언덕을 오르락내리락 하거나 맹수를 피하기 위해 달려야 했고, 맹수를 열매를 따먹기 위해 나무에 올라가야 했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확보하기 위해 움직인 것이 몸의 기능을 발전시킨 주요 원인이 되었다. 선사시대 사람들은 호랑이를 잡기 위해 몸을 노련하게 숨겨야 했고 빠르고 강해야 했다. 지금까지 세상은 인간에게 물리적인 자극을 대단히 많이 주었다. 세상은 마치 매우 높은 산과 산불, 굶주린 맹수, 길 없는 사막, 무서운 파도가 있는 장애물 훈련장과 같다. 우리 조상들은 이런 장애물을 대하면서 환경이 주는 자극에 대한 생체 역학적 반응과 생화학적 반응을 꾸준히 발전시켰다. 오늘날 우리가 가진 근골격계는 이런 환경의 자극을 지속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이것은 우리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물론 몸이 완전히 기능할 때의 모습 말이다. 이것은 환경이 뼈와 근육을 만들고 다듬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고대의 몸을 가지고 현대를 살아가야 한다. 그렇다고 근골격계가 약해지거나 퇴화했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몸은 고문에 가까운 성능 시험을 300년 동안이나 견뎌온 것이다. 나는 주위에서 근골격계 기능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본다. 그 기능장애는 몸의 구조가 나란히 늘어서지 못하고 한 곳으로 모이거나 일탈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골격 속의 골격이 기울어진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비계 파이프가 아래로 처지기도 한다. 상호작용하고 같은 평면에서 움직여야 하는 머리, 어깨, 엉덩이, 무릎, 발목은 앞으로 나가거나 구부러지거나 돌아가거나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올라갔거나 옆으로 틀어지거나 바깥쪽으로 뒤집어진다. 뼈와 근육은 중력에 저항하고 결국 중력이 이긴다. 한편 척추의 S곡선은 허리와 목, 가슴에 곡선이 없는 I나 뒤집혀진 J 혹은 C 모양으로 보일 때까지 밀리고 당겨지고 압축된다. 우리 클리닉을 찾는 환자들은 대부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문명화 탓에 생긴 질병들, 만성적인 근골격계 통증을 앓는 미국인은 약 3,500만 명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미국 내 성인 3명 중 2명은 적어도 한 번 허리를 다친 적이 있다.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들 국가 역시 문제가 심각할 것 같다. 아무튼 이런 수치들은 우리 몸이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 확인시켜준다. 호모사피언스는 주위 환경에 잘 적응했고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인류가 발전했을 때의 주위 환경은 어땠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비과학적인 의견들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나는 흰 대리석 한 덩어리와 관련된 설명이 특히 재미있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은 수천 년 동안의 인간 움직임을 예술적으로 구현한 작품이다. 다비드상이 미켈란젤로가 주위에서 실제로 본 근육을 나타낸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15세기 전 삶의 환경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고 있다. 다윗과 그의 조상들이 살았던 거칠기 짝이 없는 환경이 다윗의 몸을 거인 골리앗을 죽일 수 있을 만큼 기계처럼 만들어 놓았다. 다비드상은 거의 신처럼 보이는 인간을 묘사했다.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인 미켈란젤로는 사람이 하나의 종으로 성공한 비밀을 다비드상의 어깨와 완만한 등, 튼튼한 엉덩이, 건장한 넓적다리에 담았다.
인간은 움직임을 통해 강해지고 현명해지고 탁월해진다. 다윗의 이두박근은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을 반영하는 것이다. 맹수들로부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치명타를 가할 만한 힘을 가지고 정확하게 돌을 던져야 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근골격계 기능장애 역시 인간의 환경에 적응한 결과다. 현대의 환경은 우리 몸의 잠재해 있는 생체 역학적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적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근골격계가 가진 기존의 프로그램을 와해시키거나 엉성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고 있다. 1968년 미 생물학자였던 르네 디보스는 퓰리처상, 미국의 언론인 퓰리처의 유산으로 제정된 언론 문학상을 수상한 인간이란 동물, So Human and Animal에서 우리 몸에 있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버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항상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인간의 삶 전체에 걸쳐 평가해 볼 때 이런 적응을 통해 만들어진 메커니즘은 때로 실패한 것일 수도 있다. 치료의 효과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기 때문이다. 40여 년 전 디보스는 인류와 우리를 만든 자연의 힘이 제대로 상호 교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주목한 것이다. 그는 폭력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문명화 탓에 생긴 질병들은 인간이 환경적인 요인들에 반응한 결과라고 결론 내렸다. 인간은 현대의 환경에 적응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심각할 정도로 해로운 결과를 겪고 있는 것이다. 근골격계는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상태에서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기까지 두 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 단계에선 우선 몸이 사용하지 않는 기관을 폐쇄한다. 지금껏 인류가 경험해 온 것처럼 희소성 있는 환경에서는 뭐든 지나친 것은 생존을 위협하고 귀중한 자원을 고갈시킨다. 이게 바로 사용하지 않는 기관을 폐쇄하는 이유다. 따라서 규칙적으로 근육을 자극하지 않으면 근육은 그 고유의 기능을 다시 필요로 할 때까지 계속 퇴화할 것이다. 두 번째 단계에선 몸이 환경에 순전히 적응한다. 누구나 몸을 구부리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가 있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근육으로 뼈를 움직여야 한다. 이때 원래 이 일을 담당해야 할 근육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몸은 다른 근육을 빌려서 일한다. 일단 반드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안 몸은 자세근, postural muscles, 머리와 상체 자세를 유지시켜 팔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근육, 자세근이 퇴화하지 않았으면 해야 할 일을 주위에 있는 근육들에게 시킨다. 즉, 우리 몸은 살아남기 위해 임시 변통하거나 적응하는 것이다. 다음에 세 가지 단어들로 서로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 알 수 있는가? 1. 자극, stimulation, 2. 적응, adaptation, 3. 임시 변통, improvisation. 서로 연결돼 있던 부분이 어긋나면서 임시 변통으로 빌려온 근육이 주요 근육이 해야 하는 일을 대신할 때 우리 몸은 평행선과 수직선의 상태를 잃는다. 자기 고유의 일을 하면서 자세근의 일까지 담당하기에는 주위에 있는 근육의 힘과 구조적 역량이 부족하다. 게다가 주위의 근육은 더해진 일을 감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본연의 기능도 하지 못할 것이다. 기능장애는 더 많은 기능장애를 초래한다. 몸은 어떻게 해서든 뼈를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대체 근육과 내가 보상근, compensating muscles, 보상근이라 부르는 근육의 미묘한 결합을 찾기 위해 점점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난다.
우리 클리닉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흉배부, upper thoracic back 근육을 사용해 엎드리고 배 근육 abdominal muscles를 사용해 거리려고 한다. 다알라도 그중 한 명이었다. 그녀에게 숨을 크게 쉬어보라고 했을 때 몸집이 작은 그녀의 배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배 근육은 수축되어 있었고 그녀가 걸을 때 왼쪽 팔은 거의 흔들리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증상은 엉덩이와 등의 위쪽에 기능장애가 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다. 배 근육은 척추의 안정장치이자 몸통 측면과 몸의 회전을 담당하는 근육이다. 그리고 자세를 유지해주는 보조 근육이다. 따라서 다알라는 배 근육을 자세를 유지하고 다리를 움직이는 주요 근육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약한 배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대신해서 등 위쪽 근육이 단단해지고 근육 수축이 일어난 것이다. 건물의 기초가 흔들리면 건물 윗부분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버팀목을 대는 것과 같은 이치다. 다알라는 흉배부가 수축되어서 팔을 흔들지 못하는 전형적인 사람이었다. upper thoracic back, thoracic back. 흉배부가 수축되어서 팔을 흔들지 못하는 전형적인 사람이었다. upper thoracic back. 그들이 몸을 굽히려고 할 때 등 위쪽 근육이 거의 모든 일을 한다. 등 위쪽 근육이 엉덩이와 허리 근육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다알라는 몸을 굽힐 때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무릎을 굽혔고 몸의 3분의 1을 채 굽히지 못했다. 보상근은 다른 근육들과 다른가? 생리학적인 차이는 없다. 보상근은 자기가 맡은 역할을 하면서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다. 설령 그 목적에 알맞지 않더라도 말이다. 주로 보조 근육이나 주위의 근육들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주요 근육들을 대신해서 보상근의 역할을 맡는다. 그렇다. 배 근육을 사용해서 걷거나 흉배부를 사용해서 몸을 굽히는 일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 위급하거나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몸이 이것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상처를 입었거나 병에 걸렸거나 근육을 사용하는 데 제한이 생겼을 때 주요 근육들은 퇴화할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자극을 주는 환경에서 그것은 일시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능장애는 평생 지속될 것이다. 통증에 사로잡히고 무능력한 날이 계속되는 것이다. 몸의 양측성을 알라. 몸이 기능장애를 보인다는 게 결코 몸의 구조가 열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조깅을 하거나 골프를 쳤다고 해서 기능장애를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우리 몸은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근골격계의 논리를 철저히 따르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살면서 그 몸의 구조를 따르지 않고 의학적인 치료에 의지한다는 것이다. 근골격계의 경우 사람이 규칙을 만드는 게 아니다. 이미 일관성 있고 종합적인 규칙이 존재하며 그것이 몸의 기관이나 뼈나 근육을 지배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규칙을 이해하고 따를 뿐이다. 물론 너무 간단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의학이 근골격계를 움직이는 데 있어 새로운 대체품을 내놓을 거라고 섣불리 생각하는 것에 비하면 이런 이야기는 오히려 급진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람은 새롭게 개선된 근골격계 조직이 필요 없다. 예전에 근골격계 조직으로도 충분하다. 최소한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움직여준다면 말이다. 마치 자전거의 페달처럼 두 발은 양쪽에 있다. 왜일까? 바로 균형을 잡기 위해서다. 인간 근골격계의 생김새는 모두 같다.
만성 통증이 만연한 것에 대해 선천적인 결함이나 유전자 변형을 이유로 되는 것은 너무 궁색하다.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그랬어. 내가 그렇게 생겼나 봐.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산소 없이도 살 수 있게 태어났어. 나는 중력과 관계없이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터무니없다. 우리 몸은 충분한 자극을 받아야 하고 수직적, 수평적으로 나란히 늘어선 구조 안에서 제대로 반응해야 한다. 이것을 무시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또한 우리 몸의 양측성과 일원성, unitary, nature, nature을 무시하는 것 역시 위험하다. 정렬불량, misalignment와 만성통증,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 있거나 왼쪽 엉덩이가 돌아가 있는 것은 기능장애의 명백한 증거다. 오른쪽 어깨는 왼쪽 어깨와 같은 모양이어야 하고 같은 기능을 해야 한다. 양쪽 어깨는 꼭 같은 일을 한다. 엉덩이나 무릎이나 발목 역시 마찬가지다. 몸의 모든 부위는 위아래, 왼쪽 오른쪽 함께 움직여야 한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8개의 하중 축바지 관절은 4개의 쌍을 이루고 몸의 왼쪽과 오른쪽에 나뉘어 있다. 우리 몸의 양쪽은 똑바로 선 채 무게를 지탱하고 다리와 어깨와 팔 관절과 다른 기능에 관해 같거나 최소한 비슷하게 만들어졌다. 무게를 지탱해주는 8개의 관절이 함께 일하지 않아서 생기는 기능장애를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는 말로 설명할 수는 없다. 오히려 보상근은 뼈와 관절들을 움직여 그것들이 원래 있어야 하는 위치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그것은 비록 다치진 않았지만 분명 기능장애의 증상이다. 그리고 이런 증상은 몸의 기본 구조에 따라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게다가 관절의 기능장애는 근골격계 전체를 보존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 몸을 똑바로 세우고 자세를 유지하는 일에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몸 전체가 관여한다. 신발의 오른쪽 굽이 심하게 다른 반면 왼쪽 굽이 새 것처럼 멀쩡하다면 그것은 발 통증과 관련이 있다. 동시에 목이 뻣뻣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신발 상태가 통증뿐 아니라 몸의 기능장애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다. 신발의 굽이 닳는 것을 보고 자세를 고치는 것이 척추에 있는 추간판 탈출증을 고치는 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이다. 통증을 느끼고 이를 고치기 위해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몸에 통증이 생기기 전에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용했던 통증 완화 방법은 건강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이 책에는 희망적인 소식들로 가득하다. 그중 최고의 소식은 몸의 구조 자체가 우리에게 통증 없이 살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2. 몸의 설계, 최고의 메커니즘, 차선 치료책에게 공격당하다. 지금부터 당신은 끔찍한 이야기를 읽게 될 것이다. 이 책은 대부분 통증 없이 살 권리를 되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렇지 못하다. 알렉스는 운이 나빴다. 하지만 그가 겪은 일을 말하는 것은 우리 몸이 망가지는 2단계의 변화가 어떻게 건강을 위협하는가에 대해 여러 페이지에 걸쳐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